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셋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3월 21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요즘 대한민국의 시계가 10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여기저기서 친일 잔재를 청산한다라는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죠.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느닷없이 빨갱이 단어를 언급을 하시더니 마치 빨갱이라고 뭔가 부르짖던 사람들은 친일파다라는 이런 프레임으로 갑자기 친일 프레임을 들고 나오면서 네, 정말 웃지 못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어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의회는 어, 그 초중고등학교가 보유한 그 비품 중에서 일본 전범 기업이 만든 제품에 대해서 뭔가 딱지를 붙이는, 전범 딱지를 붙이는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겠다, 그런 조례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말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이런 보도가 이어졌는데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네, 조례안은 일본 기업 284곳을 전범 기업으로 우선 지목을 했는데, 이것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위원회 등이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기업 명단을 근거로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여기에서는 뭐 니콘, 파나소닉 같은 유명 전자 브랜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뭐 명단에 없더라도 일본 기업이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에 뭐 자본을 투자해서 설립했거나 주식을 보유한 기업, 뭐 인수 합병된 기업 다 포함한다라고 하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치지 않고 뭐 서울시 의회는 뭐 전범 기업 스티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일본 전범 기업 제품에 대해서 불매운동까지 하겠다라는 이러한 일들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일제에서 해방된 지 벌써 반세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해방 직후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인지, 이 21세기 정말 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이게 지금 무슨 민족주의적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참 의아스럽습니다. 네. 그 목적 자체가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시켜주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역사 교육 제대로 잘 하면 되죠. 굳이 정말 지금은 이 미국, 일본, 우리 우방 국가죠. 우방 국가의 이 제품에 대해서 갑자기 느닷없이 불매운동을 벌이고 전범 기업으로 몰아서 불매운동까지 벌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정말 21세기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고 뭐 전국의 여러 학교에서도 친일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수십 년 이상 불러온 교가, 노래죠. 교가를 하루아침에 뭐 없앤다든지, 또 도로명, 그리고 동네 이름까지 이것은 뭐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뭐 도로명이다, 동네 이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바꾸자는 움직임도 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기준은 좌파 단체가 만든 친일 인명 사전에 이름이 옳은 사람들이 뭐 만든 노래라든가, 뭐 그 사람들이 만든 뭐 시라든가 문학 작품이라든가 이런 걸 다 없애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 좌파 교육감 등이 장악한 10개 교육청에서는 이미 교과에 대한 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뭐 해당 초등학교, 해당 중학교, 해당 고등학교 동문들이 또 반발하는 이러한 일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이제 빨갱이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뭐 색깔로는 우리가 하루빨리 청산해야 될 대표적인 친일 잔재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빨갱이 친일 전혀 엉뚱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결부시켜서 이런 엉뚱한 어, 정말 일들이 예, 정말 시대착오적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에서 뭔가를 청산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가 역사에서 일제 잔재를 청산하겠다. 어떻게 없앱니까? 만약에 서양에서 우리는 아랍 문화가 너무 싫어, 아랍에서 들여온 문화 다 없애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쓸 수 없겠죠. 수학 분야에서 상당 부분이 아랍, 이슬람 문화권에서 시작된 게 많은데 그거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어떤 한 나라, 한 문명, 어떤 한 민족의 문화라는 게 수천 년, 수백 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동안 그게 역사죠. 섞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내적 갈등으로 또 뭐 분열도 일어나고 또 외세가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여러 가지 뭐 전쟁이든 뭐 이런 한일 합방이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뭉쳐지고 섞이고 이랬던 역사 중에 뭔가 이런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 어떻게 없앱니까? 오늘날 친일 잔재를 청산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법 체계부터 다시 만들어야 될 텐데요. 아니면 우리 뭐 치안 체계, 우리 경찰 조직 다시 다 없애야 될 텐데요.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죠. 역사라는 것을 뭔가 청산하겠다라는 시각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행보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나라에서 뭔가 반일, 또 친일 프레임 이런 것들이 계속 정말 잘 먹힐 것인가? 분명히 문재인 정부는 이것이 잘 먹힌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자, 오늘 조선일보 그 양상훈 칼럼에서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싸구려 민족주의 팔아 표현 얻는 수법 수명 다하고 있다. 네, 요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이제 이 칼럼의 내용은 거의 이 기사에 달린 그 포털 사이트의 댓글들을 분석한 내용들을 거의 칼럼의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여기서 국민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싸구려 민족주의를 팔아서 득을 얼마나 볼 수 있을까? 글쎄 많이 그렇게 잘 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점점 그것이 약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 칼럼 내용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댓글 이 기사에 그러니까 전범기업 제품 스티커 관련 붙인다라는 이 기사에 10,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라고 하는데 주된 내용 약 90% 이상이 이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이 많았다라는 거죠. 자, 미쳤다라는 반응이 쏟아졌는데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별짓을 다 하네.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감정이 앞선 행동의 결과는 뻔할 텐데 또 하나는 일본에서 중간재 수입 전혀 안 해도 되나? 병원 가서 사진도 찍지 말고 내시경 수술도 하지 말고 연구소에서 현미경도 보지 말아야 되나? 전부 일본 것 아닌가? 그렇죠. 우리가 일본에서 들여오는 뭐 기자재, 부품, 반도체 만드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부품들, 어떤 기본 재료들, 일본에서 건너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를 다 쓰지 말라고요? 아마 경제가 마비될 수도 있을 텐데. 자, 일본이랑 무역 전쟁에서 이길 자신 있습니까? 수출 증대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까? 제발 좀 생각을 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뇌가 있긴 한 건가?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많았다라고 하네요. 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개탄이 굉장히 넘쳐났는데 문선대원군 문재인 플러스 흥선대원군을 묶어서 문선대원군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네요. 문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이다. 한심하네요. 사과도 못 받고 글로벌 욕은 욕대로 먹고 세계화 시대에 거꾸로 걷고 있는 인간들. 자,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 또 진보라 쓰고 퇴보라 읽는다. 돈 한 푼 못 벌어본 대목군님들 조선 말기로 돌아가고 싶은 듯. 과거에 묻혀 앞길을 막네 헐. 조선시대 사고방식으로 민족파리, 민주파리, 진짜 나라꼴 엉망. 1년에 800만 명 일본 여행 다니는데 뭔 시대에 뒤떨어지는 짓이냐. 이런 글도 있었고요. 또 구한말 위정척사 운동을 전 세계 국경 없이 경제전쟁을 초단위로 치르는 시대에 이 무슨 황당한 짓이냐. 네, 굉장히 현실적인 정말 21세기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이런 행태가 너무 참 한심한 거죠. 내 자식은 놔두고 너희 자식들이나 평생 가슴에 원한 품고 살라고 가르쳐라. 탈레반 판박이인 민족주의 꼴통 아재들 너무 싫어.
지금 그래서 일본이랑 전쟁하자는 거예요. 세계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나라 망신 짓거리 좀 하지 맙시다.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자, 나라가 이상해졌다는 분도 많았는데, 자, 여기 21세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맞나? 나는 요즘 여기가 남한인지 북한인지 헷갈린다. 한국을 북한 못지않은 나라로 만드는 게 목표냐? 진정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라 맞긴 맞네. 네. 이런 문제들 지적하면 친일파라 할 것. 뭐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일본이 아니라 북한과 중국이 진짜 전범이다라는 이런 견해도 많았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6.25 전쟁, 태평양 전쟁의 전범뿐만이 아니라 6.25 전쟁의 전범, 북한, 중국이죠. 6.25 때 북한과 중공군한테 죽은 사람이 일제 때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다. 6.25 때 우리 땅과 국민을 짓밟은 북한과 중국에는 찍소리 못하고 최대 우방국인 미국과 일본에만 화풀이 한다. 국민은 중국 미세먼지가 더 싫다. 중국 동북 공정에나 대응해라. 라고 이런, 네, 새로운 시각도 있습니다. 또 이 정권의 내로남불 행태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라고 하는데요. 자, 친일 공격하던 민주당 대표와 의원의 아버지는 일본 헌병 경찰이었다. 민주당 고위 인사 할아버지는 대표적 친일 인물, 장관 후보는 일본 차 타고 일본 집 가졌다. 일본 놀러 간 정권 실세들 귀국때 공항서 스티커 붙이길. 네. 네, 뭐 일본 제품에만 이런 스티커 붙이지 말고 사람에게도 붙여라. 전범기업 스티커 붙이고 뒤로 그 제품 살 듯. 뭐 이런 비꼬는 듯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 일본에 대해서 현명하고 이성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글들이 또 끊이지 않았는데 이런 지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게 역사에 묻기라는 의미가 아니지 않는가. 네, 굉장히 날카로운 새로운 시각이네요. 역사를 잊지 않는다라는 게 그 역사에 묶여서 정말 과거 지향적으로 살라는 의미가 아니지 않느냐. 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적이 오늘 동맹이 되는 복잡한 외교 현실에서 초등생 같은 이분법적인 사고라니 실력으로 일본 반도체 이긴 삼성이 진정한 그 길이다. 독립군 팔아 배 채우지 말아라. 네, 요즘 들어 반일 감정을 왜 이렇게 강요하나요? 많은 일본인 선량하고 도덕적이며 이타적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배척하는 자세를 지니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편협한 민족주의는 패배를 자인하는 꼴입니다. 네, 굉장히 댓글들이 저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증오와 혐오를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게 될 법한 일인가요? 저의 외조부도 군함도에서 강제 노역하셨고 손가락도 잃으셨지만 증오를 가르치진 않으셨습니다. 과거를 잊지 말되 증오하지 말고 지금 나의 힘을 키우고 복잡한 동북아 외교 지형 속에서 이웃 국가들과의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점잖고 굉장히 차원이 훨씬 정부보다 높은 이러한 지적들이신 것 같습니다. 또 이 모두들 이 정권이 반일을 들고 나온 반일, 친일 프레임 이것을 들고 나오는 진짜 이유를 잘 알고 있는 듯한 이런 댓글들도 많았는데 네, 이런 표현들입니다. 북한도 안 되고 지지율 계속 떨어지니 반일 감정 조장, 싸구려 친일 프레임, 진짜 싸구려 민족주의 하는 것이다. 자,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민심 흉흉하니 반일 들고 선동 정치한다. 또 반일 감정 일으켜 표 받으려는 것. 반일하면 지지율 올라가던 시절은 지났는데 삽질. 어느 시대의 민족주의에 쩔어사나 표 좀 얻어보려는 수작이다. 방송에서 일본 평론가가 지지율 올리기 위해서 반일 감정 조장할 거라더니 진짜 그대로 가네. 무능할수록 혐오 정치에 기댄다. 정권 말기면 항상 일본 건드린다면서 7일 프레임으로 국민 눈속임하고 미래 보는 눈을 가리는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영화 대사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이런 영화 대사를 쓴 분도 있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이 칼럼의 끝은 이제 국민은 싸구려 민족주의를 어떻게 정치에 이용하는지 잘 알고 있다. 네, 국민들이 오히려 정부보다 훨씬 현명하시고 잘
알고 오히려 미래의 비전까지 제시하시는 굉장히 수준 높은 의견들을 보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